그 일리아스를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그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식과 내용을 보면은 서사시입니다. 이야기시죠. 이야기입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는 그 암흑시기입니다. 따라서 문자가 없었던 시기죠. 그래서 구송시입니다. 암송을 통해서 전해졌고 시인들의 암송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했다는 거죠. 전부 24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행수로 보면 15,694명입니다. 참고로 오디세이아가 12,110편, 신곡이 14,234명입니다. 내용이 적지는 않죠. 일정한 운율이 반복되는 운문이죠. 시니까 장과 단음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 장단단 육복격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율이 있을 경우에 일정한 음절수를 가진 음수줄, 한 행 끝에 같은 발음이 되는 가문이라든지, 그다음 강약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강약격,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건 장단단 육복격의 장과 단음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재밌는 것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모든 시의 종류들이 한꺼번에 유행을 한 그런 시기가 아니고, 보통 BC 8, 7세기에는 서사시가 유행했고, 그 다음에 7, 6세기에는 서정시, 그 다음 BC 5세기에는 극시, 산문, 주로 한 장르만 그 시대적으로 번성했습니다. 일리아스라고 하는 것은 일리온에 대한 뜻입니다. 일리온은 그 도성을 나타내고 사람 이름에서 온 거죠. 그 다음에 트로이아는 그 지역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일리아스라 하면 일리온에 대한 이런 형용사의 의미를 갖는데, 이게 명사의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일리아스 하면 트로이아, 일리온 전쟁에 관한 시입니다.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아와의 전쟁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10년째 얘기인데요. 만 한 9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50일 좀 안 됩니다. 50일 동안의 사건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최종 50일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내용은 헥토로의 그 장례식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 이후에 그 트로야 전쟁의 전개 과정을 보면은 아킬레우스가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에 의해서 트로이가 멸망하게 되죠. 트로이가 굉장히 견고한 성이거든요. 그리고 트로이아가 영어로 하면 트로이라고 그러고 그리스 표현하면 트로이아죠. 트로이아가 그리스보다는 더 문명입니다. 문명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쉽게 무너질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트로이 목마를 이용해서 그리스가 트로야를 함락했는데, 트로이성을 함락했죠. 일련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배분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은 죽이든지 아니면 노예를 팔든지, 여자들은 노예를 삼아가지고 본인 승리한 측의 장수들이 분배를 하게 되죠. 거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의 이름의 명칭을 붙일 때 패자 중심으로 전쟁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트로야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배했기 때문에 전쟁 이름이 페르시아죠. 승자가 주축이 된 승자 중심의 사관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또 다른 것은 그 그리스에서 보면은 아테네 쪽과 스파르타 쪽의 전쟁, 내전인 펠로폰네소 전쟁. 이건 펠로폰네소스 그 동맹이 이겼지만 아테네가 그리스 역사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한 50일 정도라고 그랬죠. 역병이 맞는 데입니다. 9일 동안.
그리스 총사령관인 그 아가멤논이죠. 아가멤논이 아폴론 사제의 딸을 돌려주지 않아서 아폴론 사제가 아폴론한테 기원을 하죠. 이들을 혼내달라고. 그 당시에는 그 약탈과 해적이 정당한 경제 행위였습니다. 이게 지금 9년 동안의 원정이기 때문에 이 원정 도중에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주변의 지역들을 약탈하거나 해적질을 해서 충당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때 아가멤논이 그 취했던 노예 중 한 사람이 그 아폴론의 사제가 있었죠. 그 사제를 돌려줘 달라고 아가멤논한테 사정했는데 아가멤논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가 나서 아폴론한테 부탁해서 아폴론이 역병을 보내게 되죠. 이게 이제 9일 동안입니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9일 동안에 역병이 만연되고 있고 올림푸스 신들의 아이티오페스족 잔치가 12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이 12일이 경과되고요. 이게 이제 그 테티스가 제우스한테 부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요 제우스가 이 잔치에 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못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가 헥토르 시신을 엿보이는 게 12일이고요. 헥토르의 하장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장작을 준비하는 과정이 9일. 실제 전투 장면은 4일입니다. 그래서 한 50일 정도라고 얘기하죠.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일리어스에 대한 혹은 어떤 다른 고전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원전을 읽는 게 다 맞죠. 원전 원래의 그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역했지만 요거는 그 천병희 선생님이 옮긴 도서출판 숲에서 나온 일리아스라는 책이 제일 무난한 책 같아요. 사실 국가도 여러 책들이 있고 특히 신곡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번역한 책들이 많습니다. 번역한 저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이해도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천병희 쌤의 작품을 가장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주제가 우리가 전쟁 시라지만 사실은 분노입니다. 첫 시작이 분노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아킬레우스의 분노입니다. 분노와 그다음 전쟁이죠. 밑에 보면 이 전쟁이 있죠.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 분노와 전쟁입니다. 아킬레우스는 어디에서 분노가 생긴다면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예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가멤논이 먼저 가져갔던 사제의 딸이 결국은 역병으로 인해서 이게 그 딸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게 되죠. 그래서 아가멤논이 할 수 없이 돌려주게 됩니다. 되니까 아가멤논이 화가 나서 그러면 내가 다른 걸 가져오겠다 해서 아킬레우스에 배당되었던 브리세이스라는 그 여인을 아가멤논이 달라고 그러죠. 여러 개를 들면서 달라고 결국은 이제 아킬레우스에 배당되었다 브리세이스를 가져갑니다. 사실 재밌는 것은 이 전쟁의 원인도 헬레네라는 여인으로 인해서 일어났고 아킬레우스의 분노, 이 작품 주제인 이것도 이 브리세이스라는 여인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아가멤논은 자기가 배정받았던 명예가 손상되었다라고 얘기해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아가멤논의 아킬레우스의 명예 손상의 근거는 뭐냐면 분배의 공정성입니다. 이 불공정한 분배라는 거지. 너는 사령관이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잖아. 목숨을 걸지도 않았고 위험에 빠뜨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많은 걸 가져가느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평등을 이야기하면은 산술적 평등, 이건 결과론적 평등이죠. 가장 완전한 평등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기회의 평등은 기회가 평등한 것이고 중간에 보면은 비례적 평등입니다. 노력이나 능력이나 기여도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이죠.
아킬레우스는 이 비례적 평등에 보면은 정말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했던 사람은 너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가 사령관이라는 그 직책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을 가져갔다. 이게 불공정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가 또 자기한테 할당된 노획물이 뺏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손상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한 분노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노는 아킬레우스는 친구인 그 파트로클로스가 죽습니다. 이게 이제 헥토르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죽게 되는데, 이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헥토르한테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헥토르의 시신을 굉장히 훼손합니다. 오랫동안 9일이었던가요? 12일이었던가요? 훼손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그 사망자에 대한 그 시신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만에 의한 죄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죄를 질 경우에 오만이나 휴브리스나 하마르티아는 간역이 좀 빗나간 비극에서 보면 비극적 결함, 인격적 결함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본인의 잘못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죄. 휴브리스는 오만으로 인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가 헥토르 시신을 유기한 그러한 것은 오만으로 인한 죄라고 흔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책이 이제 분노를 노래했다, 분노를 찬양했다는 것 때문에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는 시인 추방 이유로 들게 됩니다. 물론 시인이 모방하는 것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모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거는 이 영웅들의 분노라는 건 사실은 억제하고 통제해야 되는 그런 감정인데, 싸우고 신들이 싸우고 그 다음에 영웅들이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노래함으로써 찬양함으로써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 보면 그 어린 시절에는 그 시가교육과 체력 단련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이런 것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는 시인 추방론을 제기합니다. 이런 식의 시인은 추방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시인, 교육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전쟁입니다. 물론 트로야 전쟁이죠.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야 사이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걸 전쟁시로 볼 것이나, 사실은 작품의 끝이 장례식입니다. 전쟁의 끝이 아니죠. 그래서 전쟁시로 보기에는 조금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주제는 분노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순의 차이는 있겠지만 번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우리 전명희 쌤은 이런 식으로 번역 안 했는데요. 제일 처음 헬라스어로 되어 있는 작품 제가 보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첫 시작이 분노로 시작된답니다. 이분의 번역은 그걸 존중해서 분노를 먼저 냈습니다.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파괴적인 분노를, 그것은 아카이아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주었으며 영웅들이 수많은 굳센 혼들을 하데스로 보내고 죽었다는 거죠. 지하세계로 보내고 그들 자신 개들과 온갖 새들이 먹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죠.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때부터 노래하소서. 무사 여신한테 이렇게 서시에서 보면은 처음 시작되면서 작품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도 보면 마찬가지죠. 레이즈 분노입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죠. 시작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건 지난 앞 시간에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을 지었죠. 60권 중에서 3권이 19, 20, 21인가가 정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인간은 영혼, 육체, 정념을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정념은 영혼의 감각적 욕구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통증은 정념이 아니죠. 그래서 욕정적 욕구로 인한 정념, 그 다음에 분노적 욕구로 인한 정념,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욕정적 욕구로 인한 정념은 보면은 사랑,
미움, 즐거움, 고통, 욕망, 회피. 요 대상의 상반성에 따라서 분류한 방법이죠. 이 6개가 됩니다. 단순하게 파악된 감각적 선악이 욕정적 욕구에 해당되고요. 분노적 욕구는 물리치기 어려운 악입니다. 얻기 힘들고 실현하기 어려운 선이거나 물리치기 어려운 악이죠. 목표의 접근 후퇴의 상반성입니다. 아까 저기는 대상의 상반성인데요. 희망과 절망, 이게 목표의 접근 후퇴입니다. 대상이 아니죠. 아까 사랑과 미움은 대상이 상반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담대함과 두려움입니다. 이게 목표의 접근 후퇴의 상반성이고요. 그 다음에 분노입니다. 분노는 상반되는 개념이 없습니다. 분노가 가장 두드러진 정념이라고 얘기하고죠. 이 분노적 욕구에서 희망과 두려움은 대상의 상반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영혼, 육체, 정념으로 이루어진다 했을 때 이 정념에서 중요한, 아까 얘기했지만 11개가 되겠죠. 여기서 6개, 여기서 5개가 되고 11개의 감정들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정념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의 분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의 심리 중에서 공과 무엇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분노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무고한 사람이 범죄에 희생됐을 때 두 가지 감정이 있죠.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 범죄자에 대한 분노. 이것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제일 공과 무엇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토학파에서는 정념을 악의 근원으로 보지만 스콜학파에서는 이성으로 통제한다면 설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죠. 구성과 일련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작품을 분석할 때 내용이나 혹은 구성이나 의미, 이 세 가지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죠. 이 작품은 이 세 가지 시각에서 모두 훌륭한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뛰어난 작품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도 상당히 뛰어난 작품입니다. 매우 내용과 구성과 의미에서 매우 뛰어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호메로스 문제란 얘기가 많이 회자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호메로스 혼자 이 작품을 썼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써가지고 모아놓은 건지 뭐 이런 얘기, 두 개의 주장이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호메로스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in medias res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BC 1세기에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시작해서 한 말인데요. 사건의 한가운데, 사건의 도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사건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건의 중간에서 시작하여 처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in medias res. 이 기법이 사용된 것이죠. 9년이 경과된 전쟁이지만 그 마지막 부분, 마지막 10년째 한 50일 동안의 전쟁을 기술하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플래시백이라고, 우리 영화에서 많이 쓰는 거죠. 플래시백은 처음 회상하면서 뒤로 플래시백 돌아가는 것이죠. 태극기 휘날리며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 장민호입니다. 이진석이 청년 시절 역은 원빈이죠. 이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기 형하고 전쟁에 참여를 했었죠. 서로 인민군과 이 국군으로 갈렸었는데 자신의 유해가 발굴되었다는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 회상으로부터 이 작품이 시작됩니다. 이런 게 플래시백 기법이죠. 이게 일리어스에서 사용되었다는 얘기고요. 24권인데요. 대돌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약간 유사하고요. 부분적으로도 매우 유사합니다. 부분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대부분 1대1 대결이 있고, 그 다음에 수훈, 한 사람이 굉장히 승리를 하는, 활약을 많이 하는 그런 수훈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묘사를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부분적으로 이런 유사한 구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24권인데 1권은 인간이 신에게 갑니다. 즉 아킬레우스가 맹해의 손상을 입고 분노하니까 테티스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테티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맹해를 손상을 입었으니까 내가 필요로 할 때까지, 내 전쟁 참여 안 한다. 내가 필요로 할 때까지 히락군이 패배하도록 제우스한테 부탁해달라고 그러죠. 그 테티스가 제우스한테 부탁합니다.
제우스는 테티스한테 빚을 지고 있죠. 신에게 결혼하고자 하는 테티스를 인간에게 결혼시켰으니까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그는 거꾸로 신에서 인간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그 아까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시신을 너무 유기를 하고 함부로 대하죠. 그래서 제우스가 테티스한테 부탁해서 아킬레우스 보고 그러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죠. 이게 유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근에 보면은 각 그 진능, 즉 헬라스 진능, 트로야 진능의 그 배들의 그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배가 있고 뭐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참전했고 이런 배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건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건인 23건에 보면 파트로클러스의 장례시 기념 경기를 합니다. 파트로클러스의 장례를 열고 그 기념 경기를 하는데, 이때 희락된 전사들을 소개하죠. 이것과 유사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근에 보면은 메넬라우스, 오쟁이진 남편이죠. 그러니까 마누라를 뺏긴 남편입니다. 이 오쟁이진 남편과 파리스와 대결이 나오고 트로야 사람들이 성벽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이게 22근에 보면은 아킬레우스와 헥토르가 1대1 대결을 벌이면서 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성을 돌고 있는데, 이 트로야 사람들이 성벽에서 내려다보는 구조죠. 이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1건 24건, 첫 건과 마지막, 그다음 둘째 건과 마지막이 두 번째, 셋째 건과 마지막이 세 번째, 이게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부분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1대1 대결, 그 다음에 수금, 그 다음에 전투, 죽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일리아스를 본격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